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대보험 이번 주네요. 사대보험 변경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엑셀 서식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뭐 만들면서요. 엑셀 서식 만들면서 예산안 작성 시 참고하시라고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저는 판도라 격리 실무 유튜브 찍고 있고요. 회계 대행, 교육 대행, 그리고 회계 점검,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예산안 짜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을 대행해서 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바쁘시거나 이러셔서 예산안 짤 시간이 난 도저히 안 날 것 같다.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저희가 짜드립니다. 예산서도 지금 엑셀도 만들었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집합 건물 관련돼서 만들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합 건물 관련해서 저희가 다음 주쯤에, 다음 주는 아니고 10월쯤에 예산안 짜는 거 교육할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연도별 4대 보험 요율표를 좀 볼게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연도별 세대보험 요율표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3.43이었는데 올해 3.49로 올랐고요. 장기 요양은 11.52에서 12.27로 그리고 그 국민연금은 똑같고요. 고용보험 중에 실업급여는 0.80에서 0.90으로 올랐습니다. 그 나머지는 같아요. 자, 4대 보험 계산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2022년 기준이죠. 저희 어떤 분들이 제가 카페에 어떤 분이 가입하셔갖고 카페가 있는지 몰라서 못 가입했어요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이라는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자료들 많이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직책 들어가고요. 이름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분, 일근이냐, 뭐 격일이냐 이런 거 구분하고요. 직종, 관리냐, 기전이나 경비냐, 미화냐 이런 거 구분하겠죠. 왜 구분을 하는지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 급여의 그 급여는요. 기본급, 뭐 작용수당, 뭐 재수당 같은 거 있죠. 직책수당, 방화관리수당, 뭐 근속수당, 야간수당, 식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야간하고 식대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표현해 놓으신 게 이렇게 야간하고 식대 A랑 B라고 쓰고 지급총액을 C라고 써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뭔지 좀 볼게요, 나중에. 자, 모든 걸 더한 게 지급총액이겠죠, 이 사람의 급여. 이 지급총액에서 바로 4대 보험을 계산을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4대 보험은 뭐로 계산하죠? 과세금액에서만 계산하잖아요. 비과세는 계산 안 하죠.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쪽에 있는 또 대표적인 비과세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자가운전 보조금이요. 차량, 자가운전 보조금. 이거는 얼마까지 비과세로 인정되죠? 월 20만 원까지. 그럼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죠? 월 10만 원까지 인정되죠? 야간가산수당에 썼네요. 식대는 월 10만 원까지 인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식대를 10만 원까지만 주잖아요. 자가운전 보조금 이거는 20만 원까지 주고 있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는 식대 10만 원, 그다음에 야간가산수당이란다. 저기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이네요. 그죠? 차량 유지비.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막 너무 유난한 아이가 하나 있죠? 왜냐면 노란색으로 칠했으니까요. 뭔가 얘가 비밀이 있으니까 이 색깔을 칠했겠죠. 야간 수당. 야간 수당. 근데 야간 수당 중에 모든 사람의 야간 수당이 다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저기도 노란색으로 칠해놨잖아요. 경비랑 미화의 야간 수당만 비과세로 인정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단순 노무자, 그래서 경비 미화예요. 그 분들 중에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미만이고 직전 과세 기간에 그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야간 가산 수당 중 240만 원, 월 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월 240만 원의 금액이 비과세에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17조 생산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수당의 범위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생산직 및 관련직 사실은 경비랑 미화는 생산직 및 관련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2019년에 변경되면서 생산직 및 관련직 그 안에 단순 노무자에서 경비 미화 직원 청소 분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급여를 월정액을 210만 원을 받고 직전 과세 기간에 그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월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의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여기서만 그렇게 인정을 하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연말정산할 때도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4대 보험 신고한다. 4대 보험 총 보수 월액 신고할 때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빼줍니다. 이걸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생산 경비 미화 직원 중에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미만 요거 그리고 작년에 번개 3천만 원 이하 그거를 24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야간 가산 수당을 비과세로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정액 급여는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을 말해요. 그리고 제외되는 금액은 실비변상 성질의 비과세 급여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가 다른이라고 썼네요. 따른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수당 이런 거 있잖아요. 가산수당, 즉 가산수당을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통상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제외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산수당은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외되는 거는 실비변산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하고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등입니다. 대신에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서 통상 임금으로 보는 식대는 산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대인데 실비변상적인 의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실비변상적이라는 거는 한 달에 그 5,000원씩 한 번 먹을 때 5,000원인데 이 사람이 21일 일하면 5, 20, 뭐 21일 일하면 21일 곱하기 5,000원 얼마일까요? 그러면 10만 5천원 이렇게 많이 줬다. 그러면 이런 거는 실비변상적인 의무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준다면 빼겠다 이겁니다. 어쨌든 요즘은 다 대부분 그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식대 10만 원까지는 그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로 했습니다. 자.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과 세무의 과세급여 산정 기준은 서로 달라요.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관리소정의 업무 추진비는 일반적으로 과세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예산서 작성 시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산입하여 계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 급여를 신고를 할 때 우리 그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왜 연차 수당 얘기가 나오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차 수당 얘기는 왜 나올까 여러분? 우리가 신고할 때 어떻게 하죠? 보수총액 신고할 때 연차 수당을 넣죠. 그래서 연차 수당을 만약에 연차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넣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비과세 급여.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 급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요, 이 10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뺐습니다, 여러분. 여기 식대, 이 부분은 뺐어요. 이거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근데 이거 월정액 급여랑 또 비과세랑 또 헷갈리실 거가 봐 겁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월정액 급여에는 식대가 산입이 되지만 여기는 지금 제가 뭐를 하는 중이죠? 과세급여를 하는 중이죠. 과세급여는 여러분, 과세급여에는 식대 포함 안 되죠. 근데 얼마까지 비과세죠? 10만 원. 그리고 자, 야간가산 수당은 경비 미화연인 경우 20만 원까지. 그러니까 연 240만 원까지. 그리고 아까 여기는 빠졌는데 자가용 보조금은 20만 원까지라 그랬죠. 자,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수식을 걸어서 계산을 좀 했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급 총액은 337만 원인데 327만 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식대 15만 원 중에서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인정됐죠. 그래서 10만 원을 뺀 327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분은 지급 총액은 272만 원인데 과세는 262만 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10만 원 추가됐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는요. 2만 원 빠진 금액이 2만 원 추가되고 10만 원 빠진 금액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를 좀 봅시다. 아까 전에 자, 여러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전이에요. 기전이고 이분은 경비 미화입니다. 기전이랑 아무리 그 격리주임은 아무리 급여가 21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월소득 근로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야간 가산 수당 비과세로 인정 안 돼요. 누구랑 누구만? 경비랑 미화만. 근데 자, 이분을 볼게요. 이분 과세급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실제 급여는 얼마죠? 225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과세급여는 얼마예요? 225만 원에서 195만 원 빼니까 30만 원이죠. 30만 원. 자, 어디서 20만 원, 어디서 10만 원이 됐을까요? 그렇죠. 식대 10만 원, 야간 가산 수당 20만 원. 그래서 그걸 빼니까 30만 원을 제외한 195만 원인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분도 경비원이 물론 그 야간 수당 하는 일이 없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냥 만들어 드린 거죠. 이분 역시 217만 원에서 187만 원이 빠졌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분이 보면은 이상하다. 급여가 225만 원이고 217만 원인데 아까 네가 말하기에는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며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분이 월정액 급여 210만 원 미만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야간 가산 수당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간 가산 수당은 월정액 급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210만 원 미만자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급여가 이 비과세 총액에서 30만 원이 빠진 겁니다. 자,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가 숨기기 취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왜 월정액 급여가 210 이하인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경비반장님이 기본급이 190이에요. 그리고 야간 수당이 25고 식대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야간 가산 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 급여, 가산 수당은 월정액 급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90 플러스 10만 원인 200만 원이 이분의 월정액 급여가 되겠죠. 그리고 미화원 같은 경우도 어떨까요? 180만 원 플러스 12만 원을 더한 금액, 25만 원 빠진 이 야간 가산 수당에 빠진 금액이 이분의 월정액 금액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21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분의 비과세 급여에서 이 20만 원과 10만 원이 빠진 금액이 과세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해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요? 이 지급 초갱을 기준으로 할까요? 비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할까요? 당연히 과세 급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오른, 자, 금액을 볼게요. 올해 오른 건강보험료 3.49, 요양보험료 12.27, 그 다음에 국민연금 4.50, 고용보험료 0.90을 곱해준 겁니다. 순수하게 그냥 여기다 이렇게 곱해줬어요. 근데 우리 여기 보면은 직원분이잖아요. 직원분은 뭐가 없을까요? 산재보험료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제합계는 요걸 다 더한 겁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3.49 건강보험료 곱해주고 장기요양보험료 요 건강보험료 곱하기 12.27이에요, 여러분. 요 건강보험료는 이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국민연금은 요 과세급여 기준, 고용보험도 과세보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공제합계가 되고요. 옆에는 제가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예산안을 짤 때는 이 통상임금까지 이건 한 달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제가 평균적으로 209 곱하기 8 곱하기 15를 한 겁니다. 여기도 실질적으로는 요거는 제가 좀 다시 수정해야 되겠네요. 경비나 기존 직원들은 365인데 요거는 제가 좀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5개 기본으로 그냥 계산해 놓은 거예요. 예산안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 편하도록 한 겁니다. 이건 제가 좀 수정해 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업주분을 볼 건데 2022년 직원 4대 보험 계산식 사업주분에서 틀린 거는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산재보험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산재보험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해당 회사나 아니면 그 회사의 뭐라 그러죠? 직종?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일근이냐 격일이냐 따지고 일근이냐 격일인데 기전이냐 경비냐 미화냐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다 똑같죠? 이게 미화만이 아니고 산재만 더 추가로 넣은 겁니다. 고용 요거는 이것도 뭐 100인 미하 150인 이하 이런 다 다르죠? 요 밑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요거는 밑에다가 좀 만든 거고요. 자, 구분은 요거는 좀 제가 지울게요. 이게 옆으로. 자, 구분은 직원부담분, 그 다음에 사업자부담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죠.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누가 내죠? 100% 직원이 내죠. 그래서 근로소득세나 근로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직원이 전체 내고요. 간이세액 표미를 보고 우리 근로소득세를 내고요.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연차에는 그 연차 산입 급여 미환입 시 연말정산 신고 시 환입하고요. 연차를 그 지급을 했는데 급여에다가 넣으니까 너무 이 갑근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 안 넣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연말정산 신고 시에 산입해서 넣어서 계산해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그 주민세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그 갑근세만 신고를 하면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위택스에서 다 신고를 하죠.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뭐 얘기를 하죠. 국민연금은 직원부담분과 사업자부담분이 있고요. 똑같이 4.5, 4.5 이렇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요, 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1일 입사 시에는 자동 납부가 되고, 그 이후에 만약에 입사하는 경우에는요, 특별히 뭐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납부하고 싶다고 하면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사업장에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정산이 없어요. 국민연금을. 그죠? 자기들이 알아서 막 정산하죠. 근데 단 하나 정산하는 건 또 뭐 있죠? 두루누리. 아이고, 두루누리 관련해서는 정산해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리시는 분 많아요. 그죠? 두루누리는 별도 정산합니다. 요거 반반씩 나누시고 그 직원분 돈 주셔야 돼요. 아시죠? 그 직원분 돈 주시고 우리 사업주분은 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직원부담과 사업주 부담분인데요. 요번에 올라가지고 3.49, 3.49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0% 직원 부담, 그다음 50% 사업주 부담입니다. 건강보험 중 장기요양 보험료는요.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요. 요거 곱하기 과세급여 곱하기 3.495 곱하기 12.27 50%씩 직원 부담, 50% 사업주 부담입니다.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입사 시에 자동 납부하고요. 14일 이내 입퇴사 시 신고 요망하고요. 퇴사 시 정산해야 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하고 고용안정하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료 있잖아요. 실업급여는 직원들이 내고 요 그 직원능력 개발은 우리 사업주에서 내죠. 그래서 요번에 오른 거는 이 고용보험료 실업급여만 올랐습니다. 0.8에서 0.9로 올랐고요. 그래서 과세급여 곱하기 0.9, 과세급여 곱하기 0.9, 50%씩 되죠. 근데 그 고용보험,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은요. 직원부담분과 사업자 부담분 이렇게 나눠주고요. 이거는 고용보험 요율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고용보험 요율에 따라서 입퇴사 시에 일수 계산하고요. 옛날에는 그 퇴사 시에 정산 안 해줬었는데 요즘은 퇴사 시에 정산해 줍니다. 산재보험도 직원부담분, 사업자부담분 중에 사업자부담분만 있죠. 예. 그리고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서 하고요. 산재보험 요율은 뭐 사고가 없을 때는 요율파에 따르지만 그 산재가 있을 경우에는 금액이 상이하잖아요. 반드시 본인 사업장의 산재 요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는요. 2022년 고용보험료 자료고요. 실업급여는 0.9, 0.9 그리고 0.2% 인상을 해서 반반씩 나눠 가져서 0.9, 0.9예요.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은요. 뭐 150인 뭐 150인 이상, 150인 뭐 이상 1000인 미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022년 산재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했던 일단 그 비용으로 그 올렸습니다. 뭐 내년에 혹시 지금까지는 오르지 않았지만 혹시 내년에 이게 만약에 2020년에 오른다면 제가 요거는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하죠? 그 예산안 짜는데 도움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4대 보험 요율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한번 요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그 회계팀하고 저랑 저희 그 여기 엑셀 원래 만드시는 저희 팀장님하고 저하고 만들어 봤어요. 월정액 급여 확인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일단 적어만 놓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될 때 월정액 급여하는 방법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간단히 해볼까요? 월정의 급여 계산 연습을 한번 해보면 기본급, 가족수당, 상여, 그 다음에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자가 운전보조금 10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월정의 급여는 얼마냐라고 한번 보면 이게 매달 동일하게 나가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산수당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급 180만 원은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가족수당이 매월 나간대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가죠.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여는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미해당인데요. 요거는 매달 주면서 12개월 중에 9개월 이상 주게 되면 여기는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연장, 야간, 휴일은 다 가산수당이죠, 여러분. 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비과세 자가 운전부담금은 여기서 이게 비과세고요. 실비 변상정 성격의 비과세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는 매월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요. 13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건 상관없이 주는 급여대로 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195만 원이 월정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예산안 교육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그 회계사님하고 저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저희 아마도 저희 회계사님이 그 굉장히 그 이쪽 공동주택 쪽에서는 워낙 뭐 가장 뭐라고 하죠? 가장 그거 하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 깊이가 있으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실무적으로 다가가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회계감사 공동주택 회계감사하고요. 세무대행,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신고, 업무대행, 요번에 예산한다 그랬죠? 결산,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요. 영상 길데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궁금하신 사항은 026959-3786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판도라 경리실무 많이 구독해 주세요. 혹시라도 지금 보시면서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구독은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서로 구독해 주시는 거는 어느 정도 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네, 다정한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명절 잘 세세요. 그리고 이제 황금 연휴가 다가왔네요. 좀 힘들겠지만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장 좋은 그런 시절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